안녕하세요 여러분, 앙찌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제가 최근에 지난 1분기에 글로벌 큰손들이 공통적으로 사들인 주식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인데요. 누가 샀는지 보니까 20세기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고 불렸던 조지 소로스, 작년에 테슬라 폭등을 맞춰서 대박났던 캐시우드,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맞췄던 마이클 버리, 역발상 주식 투자로 유명한 켄 피셔까지 공통적으로 알파벳 주식을 1분기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역시 거장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알파벳은 올해에만 41% 오르면서 나스닥 시장보다 월등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파벳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알파벳의 매출 구조는 크게 3개로 나뉩니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사업, 이 광고 사업 안에 구글 검색 엔진과 유튜브 광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 전체 매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구글 드라이브로 익숙하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매출, 여기에는 AR, VR이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산업과 관련된 매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1분기 실적을 한번 뜯어보면 전체 매출은 약 553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 30% 수준인 165억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이렇게 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한다고?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요. 물론 아쉬운 거는 아직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이 적자입니다.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견고한 1, 2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후발주자인 구글이 두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만 워낙 클라우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지금 점유율을 유지하기만 해도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량한 실적 발표 결과를 토대로 알파벳 주식이 상반기 동안 좋은 흐름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올해 이렇게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전히 좋게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표적인 하반기의 경제 재개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까지 조금씩 열리는 추세인데요. 지난 5월 말 현충일 연휴에 여행을 떠났던 미국인들의 숫자가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최대치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의 객실 점유율도 무려 93%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도 보니까 항공권 가격이 점점 비싸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행 지표들이 회복이 되면서 광고 시장에서도 항공사나 호텔 같은 여행 업계를 고객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JP 모건 CEO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2023년까지 미국은 경제 대호황을 맞을 것 같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면서 가계 부채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개인들은 저축액을 지금 늘려놓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봉쇄 조치가 해제가 되기만 한다면 역대급 소비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소비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광고를 적극적으로 늘리면서 수혜를 입게 돼 글로벌 1등 검색 광고 회사 알파벳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조금씩 줄이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기업들의 IT 관련 지출, 투자가 늘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이 기업들의 IT 지출에서 클라우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도 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작년 2분기 때 구글이 16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었습니다. 그때 아니 세상에 구글이 적자라니 진짜 너무 놀라웠었는데 그래서 더더욱 올해 2분기에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라도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구글 좋은 거 알겠는데 이미 기업이 너무 커버린 거 아닌가? 여기서 더 클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지금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바로 유료화 찬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인데요. 유료화 찬스 첫 번째가 유튜브 모든 영상에 광고 붙이기. 예전에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총 영상 시청시간 4,000시간을 넘은 채널의 영상에만 광고를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독자가 단 한 명인 채널의 영상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그거는 그 채널 관리자한테 수익 배분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알파벳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작은 채널에서 나오는 광고 수입은 구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자체로는 알파벳의 실적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할 수는 없는데 이로 인해서 광고를 보기 싫은 시청자들이 유튜브 프리미엄, 그러니까 유료 구독 서비스로 넘어가는 시청자들이 많아지면서 구독료 수입이 크게
크게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이 유튜브 유료화 정책은 올해 6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화 두 번째가 구글 포토 서비스의 용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 구글 포토 서비스를 용량 제한 없이 무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기가로 용량 제한을 두고 그 이상부터는 돈을 내야 되는 유료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15기가면 사진이랑 영상 몇 개 올리면 금방 차버리는 용량인데 구글 포토 이용자라면 유료 전환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안에 사진이랑 영상들 다 넣어놨을 텐데 말이죠. 이것도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료화 찬스 세 번째, 구글 플레이 내에서 모든 앱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앱이든 결제를 할 때 모바일 게임 아이템 결제든 아니면 멜론 같은 음원 서비스 구독이든 결제를 할 때 무조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서 결제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각 앱들은 매출의 15에서 30%를 알파벳에 수수료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정책들이 당사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어차피 지금 구글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과금을 하고 수수료를 걷는 건 고스란히 수익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죠. 덕분에 요즘 구글 기사 검색하면 탐욕의 구글이다, 돈독 올랐다, 막 이런 나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 실적을 이렇게 들춰봤을 때 알파벳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같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장점을 알아봤는데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알파벳뿐만 아니라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이슈였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회사들이 쪼개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반독점 규제가 통과되면 그동안 구글이 해왔던 것처럼 구글 검색 결과에 유튜브나 구글 맵 같은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자사 서비스라고 해서 혜택을 주지 말고 다른 서비스들이랑 공정하게 경쟁을 하라는 건데요. 그리고 아마존은 자체 제작 상품을 다른 경쟁사보다 싸게 팔 수가 없게 되고 페이스북은 과거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던 것처럼 경쟁 기업들을 더 이상 쉽게 인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은 앱스토어 외에 다른 창구에서도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독과점 자리를 유지해올 수 있게끔 도와줬던 핵심 활동들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떤 대책을 찾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 규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과거의 반독점 규제들은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검색 결과에 구글 맵이 우선적으로 뜬다고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자체 제작 상품을 싸게 만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죠. 물론 그 경쟁사들 입장에서 죽을 맛이겠지만 실제로 최근에 이 반독점 규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규제하면 오히려 나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좀 퍼지면서 법안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목할 건 최근에 빅테크 저격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FTC의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항상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를 단순히 가격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인데 이렇게 위원장까지 올라와서 정부와 손을 잡은 이상 앞으로 좀 세게 때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알파벳을 포함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버는데 규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중간 이런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출렁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여기까지 장점과 리스크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기업 분석 간단하게 훑고 가겠습니다. 티커는 구글, 외우기 쉽습니다. 정식 기업 명칭은 알파벳이고요. 페이스북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속하고 명실상부 현재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P/E를 볼 건데요. 현재 P/E는 32.6으로 지난 5년 평균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그런데 미래 예상 실적을 반영한 포워드 P/E는 28로 5년 평균인 27보다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만큼 주가가 완전 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것 같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금 째려보다가 주가가 조금 떨어졌을 때 그때 슉 미리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파벳 주식 알아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과 정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